어거스틴 신학연구 제 14강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그런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이론을 오늘은 해석학적으로 이 악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폴 리케르의 해석학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해석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해석학은 해석하는 짝이 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해석학적 짝으로서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와 시간을 서로 매치시켜서 이야기된 시간론, 그것을 우리가 폴 리케르의 시간과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된 시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해석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이론을 또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악에 대한 모든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해석학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악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지 물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해석학적 입장에서 폴 리케르의 해석학적 입장에서 어거스틴의 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석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술을 해보면, 이 해석학은 인식론하고 달라서 인식론과 존재론이 결합된 것으로서 어떤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해석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있는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인식의 배경이 되는 존재론적 배경을 드러낸다. 존재론적 배경까지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공부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게 되는 짝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짝을 찾아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해주는 해석학적 짝은 이야기가 되겠고, 또 이야기에 대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은 또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이야기를 서로 해석학적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번 시간에 다 지나간 시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남아있는 강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악에 대한 이 해석학적인 이해는 악에 대한 어떤 해석학적 짝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짝을 통해서 악을 좀 더 자세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해석학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 그 해석학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일단 공부를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악을 어떻게 그 해석학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그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식론을 우리가 그 믿음지 못해 해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의식, 인간의 그 주체가 그 사물에 적용이 돼 가지고 사물을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그 지식의 결과를 얻어내는 상당히 그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그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인간 주체의 그 지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인간 주체 의식이 이 사물을 왜곡할 수도 있고 또 착취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런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론에 있어서 그 주안점은 그 인식 객체인 그 사물에 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 주관인 인간 의식에 주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론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 주어져 있는 그 사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에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미흡하다. 왜냐하면은 인식론은 어디까지나 그 사물을 보는 그 인식 주체의 그 인간 의식의 그 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물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인간 의식이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런 그 인식의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언론인데,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은 팩트 그 자체로서 그 자체는 뭐 변함이 없는 거고 그 자체는 그 팩트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게 사물이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취재하는 그 신문 기자가 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기가 속한 신문사가 보수냐, 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뭐 잘못한 여러 가지 그 존재론적 배경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사를 썼을 때에 그 기사 인식에 대한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식론의 한계고 그런 것이 바로 인식론의 그 미흡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 자체, 사건 자체, 그 팩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사물, 그 팩트에 대한 그 인간 주체가 주체는 다 다를 수 있죠.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식론의 그 미흡한 점이요, 이제 한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와 같은 인식론을 그 보강하기 위해서 그 현상학이 등장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론적인 방법을 좀 더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그 논리적 방법이 아니라 그 직관의 방법을 쓴다. 그 왜 논리적 방법이 아니라 직관의 방법을 쓰느냐? 이 논리적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인간 주체가 주장하는 논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주체 중심으로 되어버리는 것이고, 인간 주체가 저 사물, 저 사건, 저 팩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식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학은 그 인간의 논리를 불신하고, 인간의 논리보다는 그 직관, intuition, 그 직관을 통해서 그 사물 자체, 사건 자체, 팩트 자체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상학이다. 그래서 인식론은 그 논리를 통한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채택하지만은, 그 현상학은 직관을 통해서 전체론적인 홀리스틱 사물을 한꺼번에 있는 그대로 전체로 파악하는 그런 직관을 통해서 그 사물 자체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 팩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현상학이다 말이죠. 해석학은 현상학에서 발전된 게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근본적으로 이 현상학적인 그 흐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그 현상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인식론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 이성 중심으로 그렇게 사변 중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상학은 이 사물 중심으로, 그 팩트와 사건 중심으로 하면서 그 인간의 그 직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론적인 그런 그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학이니까, 또 현상학은 어떤 그 알을 추구하는데 논리적 알미 아니라 직관적 알미고, 이 직관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그 몸, 바디, 이 몸과 인간의 몸이 겪는 그 체험,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논리를 주축으로 하는 인식론은 인간의 그 머리와 이제 연관이 돼 있겠죠. 뭐 두뇌 활동과 연관이 돼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현상학은 직관을 통한 방법으로 그 사물을 단번에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논리와 달리 인간의 두뇌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그 바디, 몸, 그리고 그 몸이 겪는 어떤 그 체험, 뭐 이런 것하고 그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는 것, 이것이 인식론이라면, 현상학은 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직관해서 딱 보고 아는 것, 뭐 이런 그 체험적인 알을 또 그 현상학이 추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 신체, 그 몸의 현상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간 그 메를로뽕띠 같은 그런 철학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에서 시작된 이 해석학은 결국은 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의식이 있고 사물이 있는데, 인간 의식 중심이 아니라 이 사물 중심에서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식이 파악만 하는. 그래서 그 의식이 사물을 분석해서 종합해서 재구성하는, 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을 그대로 파악해서 조성하는, 인간 의식이 하는 일은 그냥 조성입니다. constitution. 그래서 그 construction, 건설과 조성, constitution, 이것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이 컨스트럭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의식이 중심이 돼서 사물을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인간 의식이 이렇게 그 제 마음대로 건설해내는 거죠. 새로운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인식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기사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 각각 나름대로 그 컨스트럭션 건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상학의 이념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물 그 자체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식이 하는 일은 뭐냐? 의식이 하는 일은 컨스트럭션, 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것을 constitution, 조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조성이 다르다. 이 컨스트럭션이 그 건설, 인식론적 방법이라면 이 constitution, 이것은 현상학적 방법이다. 그래서 건설과 조성,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이 현상학의 이제 이념이고요. 그 현상학에서 발전된 것이 이제 해석학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그 아마 구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구조주의. 그럼 이 구조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구조주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식과 대칭이 되는 하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의식 밖에 의식과 대칭되는 실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구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의식과 대칭되는 차원에서의 이제 구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가 의식에 영향을 끼쳐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뭐 그게 구조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로서 그 프랑스 철학자들, 구조주의자들이 그 말하는 이 구조의 그 내용물들이 뭐냐 하면, 첫째 이제 무의식이고요. 무의식이 이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끼쳐서 무의식이 실체고, 이게 실세고, 실세. 그 의식은 그 무의식이 움직이게 하는 그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구조주의고요. 그 다음에 구조의 이제 그 탁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문화다, 문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문화권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뭐 영미 문화권, 뭐 아시아 문화권, 아시아도 일본, 중국, 한국, 그 문화에 따라서 의식이 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의식을 이렇게 또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의식은 이 문화에 의해서 놀아나는 하나의 이제 꼭두각시에 이제 불과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구조로서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말이 어떠한가, 그 언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의식이 영향을 받고 의식은 언어의 이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 그래서 만약에 인간 의식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의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인식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의식, 특히 이제 논리 중심의 이제 의식을 말합니다. 논리 중심의 의식이 중심된 것이 그게 바로 인식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물을 의식이 있고 이 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현상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현상학의 이념이 결국은 이제 해석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인간 의식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인식론인데 사물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현상학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칭을 잘 한번 보세요. 의식과 대칭되는 것이 사물이다. 그러면 이 사물과 이 의식과 대칭되는 이 구조, 이 구조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학에서 말하는 이 사물 중심, 현상학에서 말하는 사물 중심과 이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의식과 대칭되는 구조 중심, 이것이 뭐 사물과 구조는 뭐 다른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의식과 대칭된다라고 하는 의식과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이 사물이 모종의 이제 어떤 구조와 같이 비견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간 의식이 중심이 돼서 논리적으로 이 사물을 재구성해서 컨스트럭션, 건설해내는 것이 인식론이었다면 이 사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현상학이었다. 컨스티튜션이다. 그렇다면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것을 해석학의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게 해석학의 그 이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조가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또 해석학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구조주의와 해석학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구조주의와 해석학의 관계는 이 구조주의는요, 이 의식을 완전히 이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그야말로 꼭두각시로 보고 의식의 어떤 기능이나 의식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근데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학은 이 구조주의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해석학은 구조주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의식이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겠다. 이게 해석학입니다.